디자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제품을 전달할 때 디자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몇 가지 좋은 사례들과 제가 작업했던 사례들, 그리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으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그럼 처음 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브랜드와 디자인의 힘이라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사회가 우리가 너무 많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의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환경이 어려워질 뿐더러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게 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나의 진심을 담은 어떤 진정성을 담은, 아니면은 나의 좀 본질을 담은 제품과 브랜드나 서비스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브랜드적인 사고, 이 제품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디자인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농부와 농사, 농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지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농부들은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농촌이 도시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관점도 분명 존재하지만은, 지금 어찌됐건 그런 과거의 것들을 지나서 지금 2020년 현재에 있어서 농부가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읽어보시고 있는 그 글은 한살림을 창립하신 장일순 선생님이 농부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땅을 만들어내는 이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1차원적인 직업이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직업군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전문 인력, 프로페셔널한 농부들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비교적 젊은 청년층이니까 지나치게 산업화, 과학하는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농부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쌈지농부라는 회사에서 한 10년 일을 하고, 지금 이제 어프로젝트라는 뭐 디자인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뭐 그 중에서 좀 규모는 작았지만 제 스스로 굉장히 재밌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이게 보통직판장이라는 장터였는데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되게 조그만한 장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거래 장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생산물도 많아서 사람들이 장을 보는 개념의 직거래 장터만 인식하고 있는데, 이때 기획했던 보통직판장이라는 거는 농부와 소비자가 만나서 상품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개념으로 좀 기획이 됐던 장터였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농산물의 유통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농부분들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농부와 도시의 이것에 또 관심 있어 하는 소비자들이 만나서 뭔가 이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의 장터였어요. 그래서 충북 괴산에서 토종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 저희가 얼핏 보기에는 할아버지들이지만 스스로 박달 청춘이라고 여기는 청춘과 같은 빛나는 농부분들과, 아니면은 팔당에서 유기농 농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시고 또 지켜나가시는 그런 농부분들과 소비자들의 좀 만나는 계기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판장 그 농부장터라는 것이 그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곳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수많은 축제나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안에 보통 뭐 맥주 부스가 생기던가 기업체 프로모션 부스들이 생기는데 꼭 그럴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좋은 농부들의 먹을거리들을 행사와 좀 결합하려는 노력들도 이 보통 직판장이라는 이름으로 했었고, 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네이버라는 회사의 사옥인데 그 직원들에게 정말 좀 좋은 농업에 대해서, 농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그 저는 이런 과정과 프로세스를 기획한 것들도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꼭 어떤 시각적인 결과물의 형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획과 기획이 이루어 나가는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 모든 것이 디자인적 사고라고 볼 수 있고, 그 꼭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이외의 것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 브랜드와 제품 서비스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나 브랜드로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환경의 변화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시장의 경쟁도 물론 그 어려운 요소지만은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일을 기획하고 창업을 하고 어떤 기획을 하고 서비스나 제품을 이제 출시할 때 3, 4년 전의 기획과 1, 2년 전의 기획과 지금 현재가 정말 이렇게 급변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항상 최고의 급변한 시기인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켓컬리라는 어떤 서비스를 예로 들면은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원래 기존의 회사 뭐 로고라고도 할 수 있고 BI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였고, 오른쪽이 이들이 이제 2019년에 리뉴얼한 거거든요. 얼핏 보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자본과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인데 이들이 이렇게 브랜드를 리뉴얼한 것은 단순하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더 나은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보다는 이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의 환경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하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게 좀 더 명료하게 눈에 띄는 색상과 저 마켓과 컬리라는 중간에 그 폭을 최대한 좁혀서 더 그 작은 스마트폰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리뉴얼된 것을 기획한 거를 유추해 볼 수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여기 보시는 분 중에서 디자인을 실제 뭐 하신 분도 있고 공부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디자인 작업의 프로세스가 그 작업하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서 하나의 어떤 주요한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이루어지는데, 어찌됐건 이들은 작년 같은 시기에 꽤 많은 노력을 들여서 리뉴얼을 했는데, 이 리뉴얼을 하면서 그 어떤 것들을 잡고자 했는지 제가 이제 예상한 것들을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컬러의 변화가 가장 크고요. 우리가 이 막 틀릴 수도 있지만 마켓컬리라는 브랜드가 보라색을 쓰는 거는 사실 신선식품 업계나 어떤 식품을 다루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색적인 색깔이에요. 근데 그만큼 새로운 서비스를 강조하는 새로 나온 어떤 스타트업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전의 색깔보다도 더 분명한 보라색을 추구했던 것 같고, 다음을 보시면은 또 몇 가지 더 볼게요, 사진을. 그리고 가장 주요했던 포인트는 이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포장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자신들의 포장 패키지를 개선하는 게 그 어떤 디자인적인 작업보다 우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온일 때, 냉장일 때, 냉동일 때를 구분해서 리뉴얼한 색상을 표현해서 물류 작업자들이 실제 그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을 했던 것 같고,
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업계에서는 뭐 그전부터 다 있었던 거지만은 이제 종이 포장재를 전면으로 사용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도심 환경에서 이 수많은 택배를 받는 소비자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브랜딩 차원에서 노력. 예전에는 이런 것들은 뭐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그냥 생산 단위에서 논의된 일들이었을 건데 지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회사의 서비스를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소위 뭐 브랜딩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그 하나의 로고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신선하고 그 새로운 서비스라는 관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모서리의 경계가 넘나드는 이런 디자인을 요즘 특히 그 어떤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는 분들은 정형화된 틀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물류 차량까지 같은 색으로 통일을 하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기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류 창고에 와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해 가는데 그런 그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내부 직원들 내지는 여기에 단순히 와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 마켓컬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저 팔레트까지 도색을 해서 정말 일체화된 마켓컬리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시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리뉴얼 하면서 컬리스라는 이제 PB 브랜드 상품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비슷한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례인데 지금 그러니까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브랜드를 리뉴얼하면서 이제 외부의 투자자들에게도 자신들이 가고 있는 거를 명확히 밟아 간다는 그 투자자들을 위한 브랜드 리뉴얼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모바일 환경에서 자신들이 또 택배로 배송하는 배송 업체로서의 정체성들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그 새벽에 일찍 배송해주는 그 서비스들 때문에 이런 리뉴얼을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또 다른 업계지만은 BMW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예전에 어떤 입체감이 드러났던 로고들, 엠블렘의 형태들을 지금은 소위 이렇게 플랫한 디자인으로 그 표면, 네, 하여튼 이 플랫한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역시도 자동차 업계도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동차를 볼 때 전시장을 방문했다면은 지금은 전시장을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이나 그 온라인을 통해서 너무나 이제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의 수요의 변화를 먼저 대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모두가 요즘 약간 한 세대 약간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입체감을 풍부하게 했던 그때는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좀 본질만 단순화하는 디자인 추세에서 그 트렌디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아마 마켓폴리보다도 한 100배, 1000배 이상의 예산을 사업비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리뉴얼을 진행을 했고 또 동종 업계에서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도 넘어가면 됩니다. 네, 거의 유사하죠. 그 입체감을 나타냈던 로고들이 굉장히 평면적으로 리브랜딩 작업을 거쳤는데 거의 유사한 이유에서 작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브랜드와 디자인을 얘기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리브랜딩을 한 사례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존에 굉장히 잘 알려진 브랜드들도 그리고 굉장히 사랑받는 브랜드를 탄탄하게 구축한 이 제조업체들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민첩하게 이들이 뭐 돈에 여유가 있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 거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획하고 생각할 때도 브랜드와 디자인에서 조금은 더 진지하게
그리고 나의 환경, 그리고 내 제품을 받아보는 그 타겟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추구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처음에 리브랜딩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어떤 로고를 만들거나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더 기대하시는 분들도 그 타이틀을 보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맨 마지막에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과정은 정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 최종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이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스토리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업 환경, 우리의 생산 환경, 어떤 제품 개발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먹을 것을 생산하고 뭐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좀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번째가, 뭐 우리나라는 사실 모두가 로컬 푸드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로컬 푸드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푸드가 단순하게 1차적인 목적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망가져 있는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서의 그것을 한계를 극복하는 관계를 복원해내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 먹거리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서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도달하게 하는 해결 방안으로서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식품 하나가 어떤 좋은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하려면은 지금 청년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은, 스스로 어떤 이제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을 조직화하고 이런 로컬 푸드의 가치를 체득해서 어떤 운동의 중심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로컬 푸드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은 이제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대량 생산된 기업의 제품들과 경쟁을 할 때 모든 마케팅과 디자인들이 이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자릿수 이상으로 차이가 날 상황에서, 작은 생산자들에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정말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로컬 푸드를 먹는 사람들, 여기 로커보라고 하는 거는 로컬과 보호라는 라틴어의 합성어인데, 지금도 쓰이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거든요. 로컬 푸드를 먹는 사람들이 영웅과 같다는 말이 단순하게 지역 농촌을 살린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어떤 대량 생산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내 주변의 것들을 먹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특히 직접 농사를 짓고 그 농사로 나온 것들을 어떤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 자체가 제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준비한 슬라이드이고요. 레드 제피는 그 유명한 이 얘기, 아까 그 표지 모델은 노마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너 셰프입니다. 이 요리사는 뭐 다른 것보다 뭐 요리를 테크닉적으로 잘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자신이 다루는 식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한 요리사 중에 하나예요. 그
세대에서는 요즘은 대부분이 그러지만 좀 빠른 편이었죠. 그래서 철저히 어떤 로컬 그로운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를 정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좀 주장했던, 지금은 아마 레스토랑을 잠깐 멈추고 다른 운동을 하러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요 다큐멘터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제 주관적인 어떤 로컬 푸드나 어떤 이 농업의 사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제 관점을 좀 전달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디자인이나 상품 개발이나 기획이나 이 모든 걸 할 때 좀 어떤 생각을 같이 하면 좋겠는지를 준비한 겁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 영향을 받은 어떤 일본의 디자이너의 얘기인데, 이렇게 벽이 더러워져 있다고 가정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닦을까, 아니면은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페인트를 칠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엄청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닦아도 잘 지워지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손쉽게 칠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시대죠, 지금이. 넘어가면은. 그런데 이게 나가오카 겐메이라는 그 일본의 DN 디파트먼트라는 이제 사업을 하는 디자이너의 제 생각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효율적인 것만을 따라서 일들을 해야 되냐, 조금은 비효율적이라도 그 비효율성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정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정서를 추구해 나가는 것도 지금은 하나의 비즈니스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우리나라 농촌에 굉장히 필요한 정서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일단 사람들이 농촌에서 기대하는 것들은 그 농부에 대한 상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어떤 넉넉한 인심이라든지 도시 생활에서 없던 거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회라는 인식이, 현실은 뭐 지금 농촌도 거의 도시화된 농촌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더라도 도시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고, 이 일을 실제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 경영체나 농부나 이 우리 주체들도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조금 지금 계획하는 사업들의 좀 다른 방향성들, 그러니까 흔히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풋이 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걸로 효율을 따지는데, 어떤 effectiveness라고 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주 개발에 수많은 개발비를 쏟거나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게 도달할 때 그 효과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도 단순히 뭐 지원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로 어떤 결과를 수치화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스스로 살기 좋은 우리의 동네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즈니스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방향이, 저는 특히 뭐 소규모 생산자 내지는 뭐 소규모 작업자, 이게 꼭 농촌만이 아니라 어떤 수공예품이나 디자인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공간은 다 새거인 공간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오래되고 낡았는데도 정말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되고 그 세월이 좀 묻어져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편안한 감정과 아름다운 감정을 갖게 되는데, 이런 요소들까지 사실 기업들은 이제 쉽게 따라가려고 해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소위 어떤 빈티지함이나 레트로함을 최대한 드러내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우리들의 무기 역시 또 하나의 이제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주에서 쌈지농부라는 회사에서 어떤 공간을 기획할 때 실제로 파주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가구들을, 그러니까 버려진 가구들을
정말 한 트럭에 다 수거를 하고 그거 가지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디자인적으로 어떤 재활용이라는 가치나 뭐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트럭 천이나 이런 트럭 접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소위 트렌디한 접근 요소인데, 우리 농촌에도 조금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이런 사회경제적인 요소, 그게 리사이클이든 뭐 요즘 얘기하는 재활용이든 뭐 첨단 소재건 간에 어쨌든 좀 더 아름다운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과 브랜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예전에 멋있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초창기 홍대나 뭐 강남의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정말 이런 자기만의 감성을 드러내는 가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변모해가서 그런 감성들을 찾던 사람들이 오히려 시골로, 지방으로 이주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요 분도 요리사인데요. 넘어가면 이분이 제가 같이 준비한 거는, 이것도 진짜 뭐 1년 예약해야 되는 르시케라는 레스토랑의 세바스티안 브라라는 요리사인데, 이 사람들이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하는 요리라는 게 대단한 게 없고, 자신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려왔던 그 가족만의 감각, 그 미각을 그냥 고스란히 담아내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우리 환경에서 날아오는 식재료들을 굉장히 이용했고, 그래서 누가 보면은 되게 뻔한 식재료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도 자신들만의 미식적 감성을 불어넣어서 이제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감성이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된 거죠. 분명 뭐 요리도 잘하고 그 분명히 특별한 점이 있겠지만은, 저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창작에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 시대에 특히 어떤 농업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미식적 감성이나 디자인적 감성을 창작하는 방식을 제가 하는 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흔히 제가 이제 농부분들을 만나 보면은 너무 훌륭한 것들인데 그것들에 대한 귀함을 그 귀한 걸 못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내가 오래 해온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 재발견하고 그것이 뭐 브랜드와 디자인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뭐 디자인 스튜디오나 뭐 이런 거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잘하는 디자인 회사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브랜드 경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런 제품이 하나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는 상태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간에 놓여 있느냐, 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서 전해지고 있느냐, 어떤 뭐 심볼을 가지고 디자인을 풀어냈느냐가 이 모든 게 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총체적으로 브랜드라고 칭하는 것 같고, 브랜딩 작업이라는 고 칭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예전엔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했으면 요즘엔 브랜딩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쓰고, 디자이너도 일하는 환경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브랜드 경험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제가 이제 아까 마켓컬리처럼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유추하는 거 말고 제가 했던 거를 얘기하면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거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부산에 있는 덕화명란이라는 회사고, 이 회사가 이제 저와 같이 고민했던 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명란 그러면 아직도 일본 음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던 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유의 달짝지근함이 적용된 이제 명란 음식으로 변모했고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발효를 시켰던 명란이라는 것은 뭐 분단과 뭐 해방과 분단 이런 뭐 역사적인 과정과 어떤 현대화되는 시점을 통해서 우리나라 명란식은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덕화 명란이라는 곳은 이제 일본에 수출할 정도로 명란을 잘 제조하는 곳이지만은 뭔가 이제 조선 명란이라는 것을 복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 복원하는 작업을 이제 상품화하는 일들을 해왔고 그것이 출시됐을 때 이것을 포장을 받아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브랜드 경험을 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어프로젝트라는 회사 의논해서 의뢰를 받아서 이제 풀어낸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명란의 세계라고 해서 일본식과 조선식을 모두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키트화된 제품이 이게 가장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조선식이라는 게 무조건 좋을 수도 없고 일본식이라는 게 무조건 좋을 수 없고 우리가 명란이라고 알고 있는 음식을 먹는 나라는 일본이랑 한국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의 전량을 생산하고 한국과 일본이 전량 수입해서 먹는 그런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면서 먹자라는 취지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렸던 명란의 세계를 최소한으로 요약을 해서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 네 가지 상품이 들어있는 그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스티로폼 박스를 썼지만 이 다음에는 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전달하는 거를 해서 또 이 각각 네 개의 명란을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지를 그 전지라는 만화가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아이스박스에 그냥 넣고 뭐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종이 그 스페이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하고 이 네 가지의 상품을 포장을 디자인하는 일들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져서 이 네 개를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잡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그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 명란, B 명란, C 명란, D 명란이 있을 때 A 명란을 가장 먹기 편할 때 보통 우리가 레시피만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데 레시피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뭐 쉽게나 간편하게나 아니면 재밌게 여러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작업을 해서 같이 만들었고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접어서 쭉 펴와서 뭔가 좀 신문을 보는 것처럼 내가 분명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라는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형태의 인쇄물을 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앞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서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관심 있는 없는 분들은 그냥 버리실 수도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이거를 주문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조선 명란을 비롯해서 이 명란이라는 게 도대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거냐라는 거를 한번 읽어볼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만화의 뒷면을 뒤집으면은 각각 명란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 회사가 제안하는 요리법이 간단하게 써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요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어떤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한 3주간 펀딩을 했고 한 780명 정도가 이제 실제 이게 상품 구성은 이게 4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뭐 2세트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4가지를 다 먹어보는 제품을 이 정도 달성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이 상품이 이거와 접점이 가능한 모든 환경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엔 워낙 또 이제 영상 콘텐츠로 이러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페이스라는 훌륭한 영상 제작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도대체 조선명란이라는 게 뭐냐 되게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12분짜리 영상을 제작하고 그동안 많이 늘었네요. 한 6만 7천 명 정도가 지금 보고 뭐 이렇게 이 명란젓과 명태, 조선의 업과 일본의 업, 뭐 누가 이걸 넘어가서 누가 먼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어떤 디자인적인 관점은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포장이나 패키지 디자인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포장으로 전달된 때까지 좀 고려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흔하게 즐기는 영상 콘텐츠로도 제작이 돼서 이제 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작게는 디자인, 크게는 이제 뭐 브랜딩, 뭐 고객 경험, 뭐 브랜드 경험 이런 말들로 모두 통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의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한국의 아니 서울의 그 경복궁에 있는 보안여관이라는 전시를 하는 곳이 이제 또 마침 부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혼종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할 때 저희가 협업을 뭐 의뢰드리고 요청해가지고 이 전시장이 있는 한 서점 공간에 벽면을 활용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전시를 간단하게 구성했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면은 아까 요거 만들었던 인쇄물들이 좀 놓여져 있고 네, 이제 벽면에서 연대기별로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의 이 조선명례라는 것이 뭐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재발견해서 다시 만들었다라는 거를 좀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함축한 이 벽면과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 파일들을 뒤지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이런 전시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네요. 이 전시회를 온 사람들의 도시락을 이 조선명란이나 덕화명란에서 조선명란을 베이스로 한 요리를 보통 이제 전시하면은 이제 오프닝 파티 같은 거 할 때 케이터링을 하고 도시락을 먹고 하니까 그거를 요 도시락을 이제 뭐 간단하게 쌀 수 있는 것까지 좀 디자인을 해서 여기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부산이랑 혼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관람할 때 명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들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이 자신의 생각들을 간단하게 이제 좀 발표할 수 있는 짧은 시간도 같이 구성을 했고요. 네, 이런 요리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화명란이라는 회사의 프로젝트를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분명히 어떤 시각적인 결과물도 있지만은 그게 디자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의 브랜드 경험을 디자인할 때는 그것과 맞물릴 수 있는 수많은 환경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나의 것이 아니면은 내가 선보이는 제품이 뭐 시간과 장소, 환경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뭐 이벤트들이나 어떤 마케팅 요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예전에는 이것이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이나 광고나 뭐 홍보 이런 영역으로 흩어져 있다면은 지금은 이 모든 게 정말 하나의 브랜드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브랜드 경험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험에 대해서 이게 온라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오프라인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나라 토종 곡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제 공주에 있는 곡물집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하면서는
그 다음 사진 보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토종 곡물이라는 게 워낙 뭐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은 그 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뭐 유산이라는 측면으로만 강조가 되었고 현재 생활에서 이거를 어떻게 먹고 즐길 수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좀 조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운동을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도 어떤 종자를 보급하고 나누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지만은 이거를 각각 좀 맛보고 실제 좀 구매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토종 곡물에 대한 중요성마저 현재의 쓰임새를 통해서 재조명받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곡물집이라는 브랜드를 디자인할 때는 처음부터 이 곡물들이 현재 어떻게 쓰이는지를 맛볼 수 있는 어떤 공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카페,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도 이게 200g, 400g이면 500g이면은 굉장히 소포장 중에서도 더 소포장인데 그 가능하면 저희는 이 토종 곡물이 무조건 좋다라는 어떤 메시지보다는 지금 우리의 소득 수준의 환경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는 토종 곡물들이 사라져 버리고 있는 시점에 한번 이것을 직접 맛을 보고 경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브랜드 자체를 곡물 경험 브랜드라고 칭하고 있고 이런 뭐 1kg나 500g을 살 때도 이왕이면은 좀 맛을 보고 뭐 선비자비 콩이 됐건 뭐 아주까리 밤콩이 됐건 좀 토종 종자를 우리가 좀 직접 먹어보면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콩 맛을 의외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는 브랜드로 설계가 됐고요. 요게 선비자비콩입니다. 그래도 토종콩 중에서는 유명하지만은 뭐 생산량이나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거는 뭐 0.0001%로 봐야 될까요? 극소수죠. 그래서 그 곡물집은 일부러 이런 좀 발랄하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경쾌한 토종 곡물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엄숙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충분히 재미있는 요소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래픽을 최대한 좀 재밌게 개발을 하고 또 이것과 연계되는 라이프 스타일 제품 좀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은 컵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만들어갈 예정으로 컵부터 이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요즘 뭐 스페셜티 커피 워낙 유명하지만은 이런 유럽 지역 뭐 유럽 남미 지역의 그들이 사용하는 커피콩과 토종콩 중에 일부를 좀 테스트해서 같이 섞어봐서 커피 맛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이제 테스트해서 좀 그 커피 제품을 하나 개발해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브랜드가 아까 얘기했던 이벤트나 그 프로그램을 비즈니스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런 곡물 경험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 가지의 곡물들을 모인 사람들이 직접 조금씩 먹어보고 밥을 지어 먹어봄으로써 이제 곡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나와 곡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맛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워크숍을 같이 진행함으로써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하고 영업하고 마케팅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워크숍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각각 하나씩 맛보고 관심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행위들이고, 네, 사진만 조금씩 더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곡물 경험 워크숍이라고 칭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곡물집은 사실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목표는 분명히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왜냐면은 이 먹을거리를 내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나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가꿔 나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더 아름답고 가꿔 나가는 개념에서 더 딥한 뭐 활동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곳에서 구입해서 만들어 먹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그 자신의 삶을 가꿔 나가는 행동으로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치를 같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이 브랜드 경험이 설계된 하나의 사례입니다. 네, 사진이 더 있었네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 이제 좀 본격적인 뭐 로고란 뭐고 뭐 심볼 마크란 뭐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뭐고 시그니처라는 말은 요즘 많이 쓰이죠. 이제 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개념적인 걸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로고는 정말로 어떤 로고도 이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뭐 애플처럼 사과의 모양을 하나의 심볼처럼 사용해서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로고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정말 그 브랜드의 충성도를 가진 기업들이 나중에 좀 리뉴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저 앱 사과 모양 하나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플도 처음에는 저런 모양과 뭐 애플 컴퓨터라는 걸 같이 쓰다가 지금에서 이제 자신 있게 없앤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문자를 형상화한 거예요. 더 그림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맥도날드 M 같은 경우나 뭐 H&M 같은 경우가 쓰는 그 글자를 이제 하나의 시각화하는 표현 대상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로고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엠블럼인데, 이거는 약간 전통성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는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유럽에서 귀족이나 이런 가문의 그 마크들이나 엠블럼이 이런 형태로 수세기 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다르긴 하죠. 어떤 가문의 문양 같은 것들을 이제 현대적으로 복원한 뭐 이런 엠블럼이라고 칭하는 어떤 상징적인 시각적인 요소와 문자적인 요소가 결합된 것들을 엠블럼으로 우리가 흔히 보고, 이제 워드마크라는 경우는 아까 그 레터폼이랑 조금 비슷한데 실제로 글씨가 다 익히는 거예요. 디즈니 뭐 대표적인 사례로 디즈니를 보면은 디즈니를 그냥 뭐 타이핑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 시각적인 방법을 고려해서 이제 작업한 사례들을 볼 수 있고, 이제 5번에 앱스트랙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추상적인 개념, 로고의 방법 중에서 나이키를 예를 들면은 애플은 사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상이 이제 사용된 것이고, 나이키는 사실 저것만 봐서는 아무런 뜻도 유추할 수 없지만은, 아니면은 유추하기 어렵지만 어떤 그리스적인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맨 끝에 있는 벤츠 같은 경우도 저것만 봐서는 사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삼각형의 형태를 드러낸 거나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는 저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 디자인의 사례로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은 전통적인 브랜드라는 것들도 지금 이 6가지의 어떤 책에도 다 경계가 모호해요. 그래서 실제 나이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이키라는 문장을 그냥 쓸 때가 있고, 저 나이키라는 상징 로고와 같이 쓸 때도 있고, 없이 슬로건 뭐 저스트 두 잇 같은 걸로만 쓸 수도 있고, 그게 모두 다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메시지를 전달받는 소비자의 환경에 맞춰서 모든 게 다 짬뽕 된다고 보면 되죠. 색상도 뭐 빨간색을 쓸 때도 있고 무지개를 쓸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접점인 환경에서 그게 공간이냐 모바일 환경이냐 아니면은 뭐 전통적인 인쇄 매체냐에 따라서 이런 경계가 계속 무너지고, 오히려 이런 경계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이 브랜드의 어떤 다채로움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아코메아라는 건 일본에 있는 그 약간 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현대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레터폼도 있고 뭐 엠블럼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림도 있고 되게 복합적이죠. 근데 이거는 이들이 쌀을 가지고 쌀도 여기서 골라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밥도 자기가 원하는 고른 쌀로 해 먹을 수 있고 쌀로 뭐 술도 만들고 뭐 과자도 만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라이프 스타일 쌀을 기반으로 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정서를 제안하려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전 시간에 아까 들어보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골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하여튼 쌀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너의 삶이 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쌀을 더 알면 알수록 먹을 거에 있어서나 건강적인 측면에서나 더 풍부해질 거야 라는 제안을 담고 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것만 보면은 언뜻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많죠. 이 크레인처럼 높은 거 보관하는 크레인 창고예요. 근데 이 크레인 창고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사례입니다. 여기는 독특하게도 이제 한적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획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정말 애완견이나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방문해도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공간을 같이 설계를 했고 요 크레인 창고 안에 이제 하나하나의 조그만한 집들을 경계에 세워두고 그 가운데는 뭐 장터가 열린다든지 이벤트가 열릴 수 있게 해서 이 크레인 창고를 마치 요즘 세련된 쇼핑몰이 추구하는 어떤 개별적인 느낌이 드는 데일리화시킨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되게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이런 창고를 활용할 때 이 지역의 사람들도 사실 어떤 도시적인 정서가 필요한 수요가 있고 도시에서도 어쨌든 도시에서 본 것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는 공간이지만은 익숙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왠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해서 이 브랜드는 이들이 뉴랜드, 새로운 땅이라고 칭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몇 가지의 사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일본어를 그냥 번역한 거기 때문에 구글 번역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지만은 나름대로의 목적과 방향성을 충분히 가지고 이 작은 요거 하나가 새로운 개념의 어떤 상업시설의 땅이다 아니면은 토지다 공간이다 이런 거를 드러냈던 브랜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딱히 식품 분야는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보여드릴 몇 가지 브랜드들은 식품이랑은 관계없는 오히려 뭐 코스메틱이나 뷰티 브랜드들인데 보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이솝이라는 호주의 코스메틱 뷰티 케어라고 해야 되려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스킨케어 제품 브랜드고요. 여기는 제품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간결하고 이게 뭔가 싶지만은 만약에 이솝이 저렇게 제품 디자인만 있었으면은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호텔은 다 이솝 브랜드를 화장실에 둘 정도로 유명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공간을 같이 구성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브랜드라는 게 모든 접점을 고려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 브랜드 자체 패키지에서는 정말 재료나 사용 방법 등의 정말 본질적인 것만 간결하게 남기고 그 대신 이 제품들이 놓여져 있는 공간을 디자인을 멋있게든 어쨌든 방향성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의 핵심은 여기 매장을 들어온 사람들이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정말 좀 아름답게 구성한 것에 있고 저게 손 씻는 욕조거든요. 저기 보시면 들어와서 이제 점원들의 도움을 받건 안 받건 정말 집에서와는 다르게 정성스럽게 손을 씻고 제품을 테스트하는 환경이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최대한 높여주고
그런 환경에서 이 패키지가 만약에 또 화려하거나 복잡했으면은 그걸 반감했을 거예요. 그런 이 모든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서 제품 디자인도 그렇게 간결하게 처리한 브랜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요. 매장의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거는 또 역시 르라보라고 하는 미국의 향수 브랜드인데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되게 간결하고 심플하고 화장품 업계가 아니 향수 업계가 모두 스타 마케팅이나 셀레브리티 마케팅을 해서 뭐 디자인들을 할 때 여기는 정말 제품 이름 독특한 이 재료가 되는 것의 제품 이름과 뭐 이런 간결한 패키지만으로 정말 이게 좀 향수라는 것의 본질이 다른 마케팅이나 뭐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조향을 하고 이게 만들어졌느냐, 여기를 방문한 사람에게 어떤 취향인지를 파악하고 그 향을 전달할 거냐, 거기에 굉장히 집중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매장을 보면은 여기는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매장에 있는 직원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나의 원하는 향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해주는 공간인 겁니다. 아까 이솝도 다 경험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 르라보라는 향수 브랜드도 다 이제 경험이 우선된 것들인데 이 고객 경험이나 브랜드 경험은 사실 뭐 지금 와서 뭐 새롭게 있다기보다는 항상 원래 있던 거였어요. 어떤 매장을 가도 그 매장에 들어갔을 때의 소비자가 느끼는 경험이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인데 그것을 좀 이 브랜드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와 최대한 맥락이 닿는 지점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들이 요즘에 만들어지는 브랜드의 결과물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르라보나 이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희한하게 그 경험이 반감돼요.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이것들이 취급되는 곳들이 백화점들이고 백화점은 이런 경험을 제공하기에는 이런 백화점은 본질이 부동산업과 비슷한 건데 넓은 면적을 그렇게 할애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하물며 백화점들도 요즘에는 고객 경험을 위해서 꽤 많은 면적을 할애해서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변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몇 가지 사례 보여드린 것과 더불어서 그 이 브랜드나 디자인도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작업 이전에 기획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기획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거를 같이 소개해 드리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컨셉을 어떻게 달리할까 뭐 다른 제품들과 어떻게 차별화할까가 핵심이 아니고 기획이라는 거의 핵심은 뭔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느리게 변하고 있는 것에 간극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 간극은 처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점점 빨라지고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빠르게 변하는 거는 뭐 과학 기술이 변한다던가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이 변한다던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에 따라서 민감하게 바뀐다던가 뭐 작년에 유행했던 맛집이 지금은 다른 걸로 대체되는 것처럼 뭐 정말로 이제 한 5년, 6년 전에만 해도 영상 통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도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게 있고 느린 거는 어떤 뭐 법과 제도나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인식들 뭐 유통구조가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 한들 누군가가 이 생산자의 것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구조나 아니면은 공간이나 온라인몰에 진열해서 판매해주고 어떤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사실 크게 변한 게 없죠. 그 비즈니스 구조도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해도 나중에 사업화 방향을 보면은 뭐 판매나 매출이나 뭐 위통 수수료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수익 모델은 참 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극이 있을 때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간극을 줄여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죠. 만약에 그냥 유행하는 음식점을 빨리 창업해서 2년 정도 하고 계속 아이템을 바꿔서 외식업으로 돈 버는 분들은 현재는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때 어떤 식재료가 저렴하게 공급이 풀릴 때를 타이밍을 잡아서 식재료의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빨리 장사를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고 그게 이제 뭐 대중화되거나 가격이 어떤 평균화됐을 때 또 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외식업을 하는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하나 예로 들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것을 좀 지속적으로 오래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CCC라고 하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이라는 우리에게는 츠타야 서점으로 유명한 마스다 무네야키라는 대표가 한 얘기고요. 그의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거는 뭐 디자이너건 아니건 뭐 기획을 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 물류센터나 자본금이나 이런 그 물류자본이나 그런 그 그냥 일반적인 자본보다 지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지적 자본이라는 건데 지적 자본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계속 지금 앞에 있는 컵을 애꿎게 예를 드는데 이 컵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서 판매를 할 거냐 똑같이 디자인이 됐다고 해도 아니면 디자인을 아주 최소한으로 변경을 해서 이 컵의 장점을 어떻게 컨텐츠화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거냐 이거는 사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고 물류가 많이 있고 와는 별개로 정말 이 컨텐츠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텐츠 비즈니스의 영역을 어떤 우리의 농산물이나 농식품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아까 곡물집 같은 경우에는 토종을 경험하라는 개념을 최대한 확장시켰던 거고 명란의 경우는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과 새로운 제품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까 그 수많은 경험 작업을 거쳤다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냐. 왜냐하면은 뭐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물건만 만들면 팔리는 시대였고 그 다음에는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판매하는 시기였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제한할 거라는 시기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 그 모두가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대표님이 얘기하는 디자이너라는 거는 단순하게 시각적인 결과물을 얘기하는 디자인은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획과 이게 마케팅과 홍보되는 것까지를 다 총체적으로 설계하는 디자인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디자인 기획도 그렇고 제품 기획도 그렇고 이 브랜드 기획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느리게 변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혁신시킬 것이냐.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소비자들이 정말 내 삶에 이게 필요하겠다고 느끼게 되는 어떤 시점이나 계기나 또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만이 이 관점과 구조를 혁신시키는 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거진 B라는 브랜드인데요. 지금 시대에는 정말 브랜드가 단순하게 상품을 포장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들에게 그 삶의 다양성을 전달해주는 어떤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우리가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에서 얘기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환경 보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관점을 전해주는 브랜드이고 이게 뭐 막말로 어떤 환경 단체나 우리나라 환경 분야에서 하는 것만큼의 그 실질적인 역할을 이 브랜드가 한 회사의 브랜드가 하는 것 같고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기업의 그
공익적인 성격이라던가 꼭 공익적이 아니더라도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사람들께 전달하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여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브랜드를 통해서 인문학을 배운다라는 관점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노클이라는 브랜드든지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뭐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간극을 줄여나가는 데는 정말 이 소비자 가까이 있는 내 이웃, 더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가 좀 분명하게 설계돼야지 그게 이제 뭐 사업으로 이어지고 사업 안에서 그게 분명하게 명확해야지 그게 디자인으로 이어지고 뭐 브랜드로 이어지고 더 모든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하물며 이게 이제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한 건데 강가의 자갈밭에서 돌을 쌓아 올리는 듯한 느낌, 그만큼 미묘하고 섬세한 작업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무 숨막힐 정도의 표현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을 디자인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숨막히고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되게 나와는 다른 일이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이 이야기의 본질은 나에게 자연스러운 거, 나다운 것을 하는 거가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내가 나다운 나의 것을 드러낼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나 자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규모화된 산업이나 대기업들과는 다르게 이런 소규모의 어떤 특히 농촌의 농업 기반은 나다운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이 모든 게 충족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몇 가지 제가 이제 잘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들의 얘기를 전달드리는 것에 불과한데, 그 디자인의 본질이 뭐 장식하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그 진정한 가치를 연결하는 어떤 물 같은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나름의 디자이너의 관점이 들어간 디자인의 결과물들이에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조명이나 카메라나 뭐 스크린이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심지어 종이컵도 어떤 디자인적인 관점이 들어간 것들인데, 기존의 것들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르게 해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토다쿠라는 디자이너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원래 있던 그 관계나 그 사이로 들어가서 연결짓게 하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들의 생각을 우리가 봤을 때 나의 디자인의 본질을 막연하게 그냥 생산자 내 거를 소비자 연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떤 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곧게 선다면은, 그거를 내가 직접 못하더라도 어떤 디자이너에게 일을 의뢰할 때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일을 할 때 사실 디자인 작업이 뭐 20%라면은 80%를 그런 걸 찾는데 일을 쓰는 거거든요. 대화하고 이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과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 꼭 저만이 아니라 요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일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면은 나머지 20%는 정말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경우도 있고 몇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라서, 내 관점에서, 생산자의 관점에서, 창업자의 관점에서 분명한 어떤 가치를 정해놓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 사토다쿠라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하나의 또 예를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디테일한 것들을 빼고 그냥 빨리 말씀드리면은, 말린 고구마의 패키지를 의뢰받았을 때 이 사토다쿠라는 디자이너의 솔루션이에요. 뭐 이 고구마를 뭐 어떻게 뭐 외형적으로 디자인하는 것보다 이 고장의 아라바카
가현이었나 하여튼 일본에서 고구마를 많이 말리는 고장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정보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이 일에는 소비자도 있지만 이 사람들, 이 조직,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디자인 작업이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토다쿠는 이 고장에서 고구마를 말리는 것 방법들에 대해서 문서화하고 이거를 보고 누가 말린 고구마를 하고 싶을 때 따라할 수 있게 하고 생산자들끼리의 워크숍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말린 고구마를 체험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개념으로 보면 브랜드 경험을 설계한 어떤 작업물로 나와서 이렇게 말린 고구마 패키지 본질만 있는 말린 고구마 포장과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수많은 과정을 담은 책을 만들어서 같이 판매했어요. 나 뭐 따로따로 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책이랑 같이 이 말린 고구마를 판매하는 제품을 디자인했었고,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의 훌륭한 디자인 팀 중에서 수류산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장인 정신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곳,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스스로 책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뭐 외주 용역도 하는 곳인데 이들이 저는 처음부터 정말 그 크게 한 방 맞았던 것처럼 충격은 책을 출판할 때 저자만 이제 뭐 저작권료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저자, 편집자, 디자이너, 사진을 찍으신 분들까지 동등하게 이제 인세를 균등하게 받는 이제 그 제도를 해서 이제 자신들이 만드는 출간물을 만들었던 건데 이것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사진, 편집, 디자인, 저자까지 동등하게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의 결과물들은 디자인적이나 사진적인 완성도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이제 출판이나 이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기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리산방에서 디자인을 했던 것들은 정말 그 우리가 흔히 보았던 출판물과는 다른 이 출판물의 시각으로 출판물의 내용이 어떤 포장 디자인이 된 것처럼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게 예술적인 접근을 잘 해왔던 것 같고 그 이 수리산방이라는 소규모 장인 정신을 가진 스튜디오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그들이 문학을 디자인했을 때 색과 타이틀만 남게 되는 어떤 결과까지 나왔던 지금 보면은 되게 모던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뭐 디자인이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들이 이제 최근도 아니지만 이제 몇 년 전에 백화점을 리뉴얼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 현대식품관도 대단했던 거죠. 이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식품관으로선 다른 백화점과 차별화된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 게 작업을 의뢰한 디자인 이런 그 소규모의 장인 정신을 가진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창작 집단에게 일을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속 넘겨주면서 몇 가지 보여주시면 되고요. 현대백화점이라는 거를 브랜드를 이렇게 리뉴얼을 했고 그 로고도 만들고 이제 뭐 이 매장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만들었고 분명히 이제 이 식품관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경험까지 제안을 했을 텐데 제가 했던 일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반영이 돼서 완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여전히 현대식품관의 고객 브랜드 경험은 그렇게 훌륭하진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수류산방 중심이 했고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뭐 인터뷰에서도 있었지만은 수류산방 중심의 포인트는 한글로 된 로고가 우리나라에 없다. 한국 백화점에 뭐 다 SSG 푸드마켓이라든지 무슨 푸드홀이라든지 다 이런 이름일 때 정말 그 본질만 남기는 현대식품관이라는 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이런저런 난관이 있었겠지만 관철시켰다는 게 이 그 백화점 업계 첫 한글 로고를 만들어진 거가 되게 저로서는 이제 이거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제안이었을 것 같은데도 이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결과물로 지금 나왔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뭐 한글을 썼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되게 본질적으로 슈퍼마켓, 뭐 푸드마켓 이런 것들을 식료품관이라는 이름으로 더 본질적인 면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보여서 되게 의미 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뭐 다른 백화점의 이런 외국 사람 정말 훨씬 잘 나가는 스타 디자이너급들을 모아놓고 작업을 한 것보다 저는 되게 다른 감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두 페이지가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의 이제 요약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브랜드라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마케팅 하위 개념이었어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게 지금의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와의 연결 관계나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들을 자신과 이제 일치시키고 그것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이 살아가는 정도의 느낌이죠. 애플 제품을 평생 쓰고 나와의 동반자처럼 느끼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일치시키는 경향을 보이기에 단순하게 이제 그냥 마케팅 개념을 벗어났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TV 광고나 이제 공간들 가서 보시면은 단순히 이게 이제 마케팅 차원을 넘어섰다라는 거를 이제 현실에서 보실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브랜드라는 거를 고객이 알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의 집합체로 인식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를 경영으로 사업으로 운영할 대표들도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체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간이라든지 어떤 모바일이라든지 뭐 인쇄 매체라든지 이렇게 모든 건 집합제로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로컬 푸드를 보고 우리가 농촌 농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좋은 가치를 전달하려면은 계속 투명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진정성이라는 것이 그러려면 이 고객 경험이 어찌됐건 이게 뭐 웃긴다는 개념의 재미있음이 아니고 어찌됐건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재미있고 매력적이어야 되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서서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이게 발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내가 만드는 제품에서 정말 기대하는 거는 뭐 이렇게 정말 멋있는 디자인, 화려한 그래픽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이 브랜드가 결국에는 추구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주목하게 될 거고 소비자들도 계속해서 더 현명해지고 있죠. 윤리적인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적인 소비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브랜드 경험, 고객 경험이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뭐 기업의 제품, 과정, 문화와 긴밀한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고객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것 자체가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이제 경제학 트렌드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이제 그 다음인데요. 결국에는 이 빠른 것과 느린 것의 간극을 줄이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디자인이나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브랜드의 철학과 정신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되고 이 브랜드의 철학과 정신이라는 건 어디서 누구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카피하면은 부자연스러워지니까 내가 정말 자연스러워지려면은 나 스스로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태도와 방식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나를 나답게 드러낼 수 있는 태도와 방식이라면은 그게 이 위에까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에 대한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좋은 자료들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모든 게 이 책 네 가지에 있던 거라서 나중에 정말
스스로 브랜드를 만드시건 아니면은 잘하는 브랜드 작업자에게 일을 의뢰하실 생각이 있으시건 스스로 나의 것들을 만든 다음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넘겨주시면은 이게 최근에 나온 이거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날마다 브랜드라고 하여튼 안그라픽스에 오래 일했던 이제 디자이너분이 출간한 책인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가 100명이 알고 있는 브랜드냐, 10명이 좋아하는 브랜드냐, 단 한 명이라도 사랑하는 브랜드냐. 내 고객 시장이 정말 우리나라 뭐 1000만, 100만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면은 그거에 따른 방법론이 있을 거지만은 정말 10,000명, 10만 명이어도 내 비즈니스가 충분하게 뭐 굴러갈 수 있는 어떤 규모라면은 정말 한두 명이라도 이 사람이, 왜 사람마다 꽂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거나 내가 제안하는 포인트에 꽂히는 사람이, 소비자가 소수여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정말 내가 일하고 있는 태도와 어떤 가치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때 흔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것들을 쫓아서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다운 거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도 충분하게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유지할 가능성도 특히 소규모에서는 더 크고, 이렇게 시작해서도 나중에 충분히 리뉴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매스 시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솝이나 르라보라는 브랜드들은 정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그냥 한 거에서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그런 가치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몰려들고, 그런 소비자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제 사업의 영역이 확장돼 가는 거지, 처음부터 모든 걸 설계해서 내가 인기 있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시작은 분명히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꼭 그 두 개 브랜드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아마 정말 나 정말 어떤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뭐 브랜드가 좋아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 시작은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신 있게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싶냐를 정말 추진해 보시는 것도 지금처럼 어떤 다양성들이 좀 중요시되고, 뭐 흔히 소확행이라는 걸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현재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만의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아까 너무 모든 접점에 있는 거를 잘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에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소한 경험으로 뭔가 이제 호감을 느끼게 되기 마련이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의 경험을 위해서 이제 온전하게 마음을 담아 모든 경험을 저점에서 지그시 전달하는 것, 이게 올바른 브랜드의 시작이라는 거고, 시작이라는 이제 그 포인트를 전달해준 날마다 브랜드라는 책이 있고요. 당연히 제가 저자는 아니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디자이너분들이 하는 얘기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누군가를 흉내내서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하려면은 계속 꾸며야 되는 거예요. 계속 꾸며야 되니까, 그러면은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죠. 브랜드도 계속 디자인도 누구한테 의뢰하거나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찾고,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내가 자신이 느껴지지 대중적으로 현재 매력적인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의 경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뭐 남은 시간들 생각해서 조금 더 슬라이드를 빨리빨리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가령 제가 직접 만들어가는 브랜드 중에서 우리나라 한식 간장 브랜드가 있어요. 간장을 취향에 따라 좀 선택해보자. 한식 간장이 좋은 점이 무엇이 있나?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외주 용역도 하지만은 제 스스로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브랜드는 저는 애초부터 어떤 회사의 소유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것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만드는 브랜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요. 이게 뭐 정확하게 지분 투자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거는 아니지만 좀 느슨하더라도 가령 간장을 만들고 있는 생산자분들이나 한식 간장의 좋은 점을 알리고 싶어하는 단체, 뭐 슬로푸드 협회, 슬로푸드 문화원 이런 곳들과 같이 만드는 장 브랜드를 기획하고 계속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간장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간장을 좀 맛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한식 간장의 다양함이나 풍부함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좀 실험실처럼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간장 맛을 봄으로써 그냥 단순하게 짜기만 한 간장도 되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이제 참간장 어워즈라고 해서 좀 좋은 한식 간장을 우리가 좀 선발해보자, 찾아보자. 이게 어워즈라는 형식이지만은 뭐 1등부터 뭐 몇 등을 뽑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정말 그 소규모 생산하는 장류 제품들이 되게 간장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좀 좋은 것을 찾아봐서 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자라는 걸로 해서 이 참간장 어워즈라는 거를 뭐 슬로푸드 협회라든지 뭐 농구시장 마르쉐라든지 농사펀드라든지 이런 이 뜻과 취지를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어워즈를 만들었고, 이 어워즈에서 뭐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저희가 이제 잘 모시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를 해서 이 어워즈를 이제 만들어서 8개의 간장이 선발됐습니다. 뭐 이게 무조건 뭐 다 베스트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 당시에 심사위원분들의 평가 기준으로서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어디 나가서 자랑스럽게 한식 간장이라고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겠다라는 그 좋은 품질의 이제 간장들을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저는 간장을 좀 경험하는 방식을 이런 전시를 통해서 좀 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떤 흔히 이제 간장에 얘기되는 상투적인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깨끗한 환경에서 뭐 정성 들여서 뭐 손맛으로 뭐 어머니와 같은 맛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지만은 그것보다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배율로 담가서 언제 당당하게 끝나서 맛의 특성이 이렇다라는 객관적인 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좀 우선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8분이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그 서울 대학로에서 이제 시상식 같은 거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만드는 장 브랜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 간장의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그 명란했던 거랑 비슷한데 간장 유니버스라는 이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장의 좀 풍부한 세계를 탐구해보자.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이 좀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 간장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보자는 차원을 해서 이렇게 좀 본질만 남긴 디자인을 좀 사람들이 어떤 편견 없이 이거를, 왜냐면은 이 포장 패키지라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한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없는 거를 저는 고안을 했어요. 아마 그 아까 제가 좋다고 했던 사례들도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를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패키지에서 없는 어떤 선입견을 없애고 흔히 좀 그래도 뭔가 좀 디자인된 거는 좀 더 좋아 보이고 좀 옛날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 건 우리가 좀 안 좋아 보일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8개를 다 1부터 8이라는 숫자로 명명하고 이제 이 8개를 개발을 했었고요. 네, 한 번 더 넘어가시면은 여기 포인트가 이제 간장을 그렇게만 판매한 게 아니라 20g씩 소량으로 해서 사람들이
요 세트를 간장도 8개씩 사는 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아주 소량의 샘플을 담아서 8개를 좀 맛을 보고 좀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구매할 수 있게 약간 그렇게 설계해서 일단은 이 8개 그 대상 선정된 간장들을 이건 사실 홍보하기 제가 뭐 이걸 대중적으로 많이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제작을 했던 브랜드고요. 그래서 이렇게 20ml짜리가 만들어졌고 올해 이제 요 간장 생산자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들고 책과 함께 이제 한번 리뉴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광고하는 것 같지만 광고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렇게도 이제 이 브랜드의 경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나의 것을 내가 직접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제품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정말 공동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그 오히려 내가 원하는 목표에 그게 더 일찍 다다를 수 있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뭔가 좀 시너지가 난다면은 이게 뭐 꼭 지자체에서 만든 어떤 지자체 공통 브랜드가 아니라 마음 맞는 뭐 전국의 여러 명들끼리도 충분히 같이 공동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거라서 브랜드가 꼭 한 회사의 한 소유라는 거에 대한 경계를 좀 무너뜨려 봐도 지금은 좀 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8개를 이렇게 먹어보고 맛을 이렇게 뭐 설문지 같은 거를 작성하면은 저의 역할은 그 설문지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이 간장을 뭐 한 1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맛을 느꼈던 간장입니다라고 정보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 전에 뭔가 산 다음에 맛본 다음에는 환불을 못 하니까 대략의 어떤 그 센스를 느끼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던 개념으로 개발이 된 거였고요. 그래서 이 8개가 전국 각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간장들로 이런 키트가 만들어져서 했던 게 이제 제가 그 장집이라고 하는 이름 아까 곡물집도 곡물집이고 장류를 다루려고 하는 것도 장집이에요. 이 두 개는 다 뭔가 느슨한 협력하는 것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간다는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던 거였고요. 그래서 뭐 이 간장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소규모 전시 같은 데도 참여를 하고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뭐 나름 열심히 홍보도 하고 간장의 경험 세계와 간장과 감각 사이의 반응이라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걸로 이제 워크숍도 사람들과 간장 맛을 보는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식진흥원과 같이 이렇게 선정된 간장들을 가지고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하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기에 뭐 강민구 셰프나 유현수 셰프나 뭐 권호주 셰프나 신창원 셰프나 넷 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미슐린 스타 셰프를 받은 꽤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사들인데 이런 행사를 우리나라 한식진흥원과 함께 이 요리사들이 각각 8개 간장을 가지고 레시피를 만든 거예요. 그 간장 요리를 만들어서 보급함으로써 사람들이 한식 간장으로도 충분히 좀 좋은 요리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 요리사가 이 간장의 특징을 어떻게 이해하고 요리했구나 라는 거를 좀 계속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작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열고 이거는 일반 소비자보다는 조금 더 요리를 하거나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간장을 써줘야지 이게 대중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도 하나의 이제 처음부터 얘기해 드렸던 이제 브랜딩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전시를 준비해서 간장 전시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게 제 사무실이었던 파주에서도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상생상해라는 곳에서 이제 전시 의뢰를 받아서 이제 눈, 코, 입 그리고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좀 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전시를 진행하면서 롯데백화점에 CCOC라는 공간이 오픈했을 때
거기에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간장을 좀 맛보고 사볼 수 있는 어떤 프로모션 행사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네, 아까 요 전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은, 그래서 그 아까 이게 장류라는 것도 그 단순하게 이제 뭐 디자인해서 패키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거의 이해관계자, 단체가 될 수 있고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요리사가 될 수 있는 분들과 뭔가 함께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여기에는 그래도 분명하게 그 제 비즈니스지만은 비즈니스적인 사회적 경제 관점이 분명히 있었던 거는, 한식 간장이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량이나 보급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5%도 안 되는 일이어서, 분명 뭐 기업들도 간장을 뭐 양조간장도 좋은 개념으로 잘 만들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좀 복원하고 계속 해 나가는 데는 실제 사람들이 한식 간장을 구매하는 게 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대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해서 이런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한 4, 5분 정도 준비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일본의 카미야마라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여기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모든 지역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뭔가 젊은 창작자나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도 얼마든지 이런 자연을 내가 정말 100% 누리면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 마을의 포지셔닝을 갖고, 이제 유수의 이제 좀 전문 인력들을 이 마을로, 왜냐면 인구가 한 8천 명인가 되는 되게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을이 살기 위해서 이제 벌였던 활동들인데,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그 카미야마라는 되게 조그만 마을이고, 네,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자기의 능력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골 마을로 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서 처음에 그런 IT 인프라를, 젊은 사람들 어쨌든 인터넷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혼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네이버의 어떤 팀이 뭐 한두 달간 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개인들이 와서도 이런 자기 일을, 자연을 즐기다가도 정말 심각하게 작업할 때는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 마을 자체의 활력을 다시 이제 좀 만들어가는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마을이 그 농촌 기반의 시골 마을이다만큼 이제 푸드 허브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여기에 로컬 푸드들을 같이 이제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컬 푸드 매장에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와서 이 로컬 재료로 만들어진 식재료의 음식들을 즐길 수 있게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이제 이 푸드업 프로젝트가 운영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은 이 마을에서 계속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데 지원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 로컬이 아니어도 로컬 푸드인 거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이 메뉴의 66%만 여기서 생산된 로컬 푸드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좋은 것들을 쓴 겁니다라는 거를 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에서도 로컬 푸드라는 거에 어떤 그좀 고정관념을 깨서 좀 더 포용력 있게 사람들에게 좀 편안함을 주는 정서를 배경으로 이 공간과 이 로컬 푸드 비즈니스가 설계된 거를 느낄 수 있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사갈 수 있는 물건들, 여기에서 농사 짓는 분들의 상품을 거래하기도 하고, 또 그 누군가가 이 마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친구도 이 마을에서 정착해서 몇 달을 지내보다가 이 마을의 매력을 느껴서 정착해서 여기서 이제 커피숍을 열었던 사례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공간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필요한 공간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이 지역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인력들이 와서 또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많이 갖고 있는 감각으로 이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이 마을이 전체적으로 계속 더 개성 있고 매력 있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여기서 이제 빵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작은 마을의 작은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레지던시를 한 거예요. 외국의 요리사가 여기 와서 뭔가를 한다면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 너네가 와서 우리의 로컬 푸드 재료로 좀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큰 도시에서도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외국에 있는 요리사들은 오히려 그런 거에 끌렸던 거예요. 이 조그만한 동네 조그만한 로컬 식재료 내가 뭔가 해보는 시간을 갖자. 아까 그 유명한 요리사들이 그런 관점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요리사들은 그런 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예처럼 외국의 요리사가 여기에 와서 이제 여기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여기에 다양성과 풍부함을,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있던 어떤, 제가 100% 기억은 못하는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처럼 이제 상품을 만들고 이제 가공 제품도, 예, 이 다음에 이 끝인가요? 예, 이 다음에 이런 가공 공동 제품도 만들어서 이제 이 관광객이나 외부에 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예, 이런 제품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약간의 일기처럼 이 마을에서 벌어진 이 푸드오브 프로젝트라는 곳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농사와 생산 활동과 가공 생산과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과 아까 그 외국 셰프의 아니면은 그 일본 자국내 셰프의 팝업 레스토랑이라는지를 계속해서 내용을 일본 사회에 전파하고 있고, 또 온라인 판매까지 같이 해서 이 마을에서 어쨌든 이 마을의 농업이라는 게 계속 지속될 수 있게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속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뭐 이렇게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또 여기에 있는 나와 가치를 혼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보통 이제 농촌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적은 인원 수를 가지고 거의 이제 웬만큼 자본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 다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농사도 내가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내가 올리고 배송도 내가 하고 뭐 몇 명 1년이 추가돼 봤자 계속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실제 농사에는 뒷전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뭔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농사에서부터 농부라는 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농사가 약해지니까 이 브랜드의 생명력이 계속 약해지고 그냥 가공식품 업체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국적인 단위에서 매력 있는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마을을 기반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을을 기반으로 뭔가를 디자인 설계해서 같이 이런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해보는 것도, 이제 카미야마정은 정말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찾아가거든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멋있는 농촌 환경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의 방식도 고려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좀 추가를 드렸습니다. 제가 거의 한 2시간 스트레이트로 한 것 같은데, 네, 마지막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을 자기의 업으로 여기고 그 업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일을 할지, 그거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이 모든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과정에는 이 기획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획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기록들을 잘 모아 놓은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어떻게 되고 심볼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은근히 또 쉽게 정말 글씨 몇 개로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렇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